지금 일단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7월 1일에 회동을 하기로 했죠.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그 회동을 계속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문재인 쪽에서 거부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맛쪽의 유시민님, 나는 친명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친명이라고 해도. 근데 문재인 쪽에서 좀 거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동안 오찬이 미뤄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성사가 됐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일정이 안 맞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야 이제 뭐 바쁘시니까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어도 문재인은 백수 아니에요. 백수가 무슨 일정을 뭘 조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피해왔단 얘기예요. 이건 문재인 쪽에서 피해왔다라는 거죠. 대통령님은 어쨌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까지 품어 안아서 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민주당을 단합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재인 쪽에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좀 거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엔 성사가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문재인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경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문 5글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문재인이 대단히 화가 나 있다. 나를 거기서 빼달라. 나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만약에 문재인이 본인은 5글자에 안 들어가는데 뭐 억지로 이걸 자기를 껴넣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맛쪽의 유시민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확실히 하겠습니다. 입을 다무세요, 입을.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이 휩쓸려가지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만나냐라는 거야. 지금은 빠지고 싶다라는 거지. 지금은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일주일 정도 됐어요. 문재인이 그 문 5글자에 들어간 것을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딱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왜 그 전에는 기분이 안 나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을까요? 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오찬 회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의 입장이 바뀐 거다. 그 전에는 한통속이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뭔가 입장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 입장 변화가 왜 생겼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청래가 이대로 가면 죽어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정청래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썸네일의 제목이 그렇죠. 지금 정청래가 살 길은 뭐냐 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 분위기만 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김민석 총리 본인의 의지도 강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거예요. 그걸 뭐 유시민이 차단을 하려고 오늘 다스베이드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니 당무 개입이라고 비난을 한다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실제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뭐 직접 당 지도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원들한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까? 그냥 김민석 총리 일 잘한다, 김민석 총리가 또 다른 임무를 맡아서 간다, 이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 돼요? 근데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정청래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관여를 안 할까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를 지면은,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상황이야. 당무 개입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서 김민석을 무조건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맞쪽의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백날 나발을 분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지난번 당대표 선거처럼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정청래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하고 싸워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김민석과 정청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과 정청래, 이재명과 친문들의 대결인 거야. 이재명과 유시민의 대결,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결,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결인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중도 보수층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민주당 지지율의 9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예, 설혜제이님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경 서초역 버스 정류장에서 유시민을 봤는데 저와 같은 설혜마을 마을 버스를 타더라고요. 정류장에서부터 머리 쳐박고 휴대폰만 보는 것이 아마도 댓글 찾아보나 했어요. 이 인간도 우리 동네 사는 건지. 실물이 생각보다 늙어서 분노보다 오히려 말년이 한심해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발끝에 때만도 못한 것이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다가 나락행. 최한웅님 파이팅. 어제 뭐 흉한 걸 보셨네요. 어제 그냥 길 가다가 똥 밟으셨네. 휴대폰만 맨날 들여다보고 앉아있구나. 아유, 진짜 한심합니다. 좀 책을 읽으세요. 책을 쓰지 말고. 제가 우리 맞쪽의 어르신한테는 책을 많이 쓰시는데 책을 쓰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좀 보세요. 그 무슨 김어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름 제 것도 보는구나. 그러네요. 제가 착각했네. 저는 이제 너무 편식을 한다. 유튜브를 보셔도 뭐 김어준이나 체육권만 보지 마시고 제 것도 봐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오셨을 텐데 오늘도 보니까 안 보고 제 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에? 우리 유실금 선생님 지금 많이 불안하거든. 우리 맞쪽의 어르신이 지금 상당히 긁혀 있는 상황이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본인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안 보고 지금 여기 와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 에?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다 알려드리는데 왜 죽을 짓을 하냐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 따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하고도 경쟁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 출마하면 저는 땡큐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에 친문 패족을 시키자.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자. 잔털까지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응? 잔털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이 상황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좆되겠구나 라는 걸 감지를 했어. 즉 정청래만 가면 괜찮은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최재성이 제가 양정철하고도 깐부다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이었나요? 하여튼 뭐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재성이 뭐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광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광재도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광재 하면은 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지금 대권 얘기하는 사람 다 죽는다. 지 얘기하는 줄 모르고 김어준이는 막 좋아서 웃고 있더라고. 아니 대권 얘기한 사람이 김어준하고 조국 유시민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누가 대권 얘기했어요? 근데 이광재도 김어준이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대권 얘기하는 사람 다 죽는다. 그리고 최재성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박지원 바람보다 빨리 또 누워버렸잖아. 친문들이 지금 이러다가는 정청래하고 다 같이 죽는다라는 제가 볼 땐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응?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하고 같이 죽을 이유가 없다 지금. 응?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친문 진영이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 같다. 정청래를 버리는 거죠. 이대로 만약에 정청래를 계속 밀어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가게 되면은 다 죽는 거야.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오징어 게임 되는 거야. 오징어 되는 거야 다.
오징어 게임 결국은 한 명 빼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다 들어와서 다 죽어라 이거잖아.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어르신이 이러다 다 죽을 수는 없지. 우리 문씨 집안이라도 살리자. 저 머슴 새끼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작전인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다. 그죠? 나는 5글자가 아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처음에 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정철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조국 좋아요 누르고 붙어 다니다가 응? 딱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 이제 꼬리 자르고 튀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독박 씌우고 다 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도 손 뗍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왜 이런지 오늘 고민정이 뉴스 명당 장성철 소장의 뉴스 명당에 출연을 했어요. 지금 친문 진영이 정청래하고 확실히 손절을 한다라는 뭐 고민정은 그야말로 친문 문재인의 뭐 그 대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잖아요. 문재인과 그냥 한 몸이다. 고민정. 그러니까 두 명이에요. 윤건영은 문재인의 집사고, 그 다음에, 고민정은 문재인과 한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메시지를 낼 때, 고민정이나, 윤건영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과 그래서 고민정의 메시지는 문재인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민정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첫 번째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 책방으로 도서전 하는데 거기 방문했어요. 네. 별뜻 없이 반겨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 나 전당대 개입하기 싫어. 나 누구 편드는 거 싫어. 그런 이미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안 만나줄래.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오지 마 하면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열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그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기사가 나기 전에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 기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죠.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신 참모라면 상의를 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온다는데 만나줘야 되나 안 만나줘야 되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안 만나는 게 맞죠. 그래요? 예. 왜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러면 몇 분을 만났냐? 밥을 먹었냐? 술을 먹었냐?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의도해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해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온다는데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겠지. 네. 그런데 또 유시민 전 장관이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이게 유시민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세게 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탁현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평산 책방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평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과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국제도서전은 대통령께서 올해 처음으로 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갔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진작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이제 그분은 왜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지 않아서 어떤 자격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내로라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게 고민정이 아주 단호하죠. 제가 볼 때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오지 말라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문재인은 입장이었는데 지가 그냥 알아서 오고 언론에 흘리고 그거 뭐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조언을 한다라면 본인 입장이라면은 정청래가 만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청래는 문재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하고 그 뭐 국제 도서전인가요? 여기서 만난 것도 정청래가 자가 발전을 한 것이지 문재인은 만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씨 집안에서 정청래를 파버린 거예요. 응?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준 거잖아, 이거는. 정청래가 그냥 오지 말라는데 지가 막 억지로 기어가가지고 문파리를 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민정 저는 개인 입장이다라고 제가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개인 입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과 한몸과 같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고민정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언급을 한다라는 건 정청래하고 완전히 선을 긋겠다. 예,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정청래하고 이제 완전히 파버리겠다. 정청래를 족보해서 파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민정 정청래를 겨냥해서 개파에 서 있다고 적통? 하늘에 계신 분이 인정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요즘에 한마디로 족보 장사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하는 게 나는 친노 친문이다 이거밖에 없지 지금. 선거해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친명이 아니라는 게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친노 친문파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정청래가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인정할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정청래는 적통이 아니다. 친노 친문의 적통이 아니다. 정청래는. 그럼 뭐냐? 적통이 아니면 뭡니까? 머슴이지. 머슴이잖아, 머슴. 적통이 아니면 머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 아니라는 거야. 적통이라는 건 핏줄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같은 의원들끼리 전 당대표를 너는 문씨 집안 머슴이다. 너는 노씨 집안 머슴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적통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어르신께서 인정을 안 한다. 너는 적통이 아니면 뭐냐 도대체. 적통이 아니면 뭡니까? 적통이 아닌데 문씨 집안, 노씨 집안 이름을 팔고 다녀요. 족보를 팔고 다녀요. 그럼 머슴밖에 없는 거지. 머슴이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정청래를 머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청래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막 머슴의 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조국 도련님 보낸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을 선거가 제가 머슴의 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결국은 조국을 3등을 만들어버린 건 뭐 최근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확인도 해줬는데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공천에 보궐선거 공천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가 공천한 거예요. 김용남을. 김용남을 공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대 단일화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공천을 한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정청래는 머슴이 맞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씨 집안에서 문씨 집안 저기 뭡니까? 예? 이거 표현을 또 거칠게 하면 안 되지. 예, 닭발 먹고 오리발님 정청래 의원 족보 사기 당한 거네요. 족보를 돈 주고 산 거지. 뭐 일종의 사기일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문씨 집안 대변인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적통 아니다. 한 핏줄이 아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는 노씨 집안, 문씨 집안 피가 아니다. 이거는. 고로 머슴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인정 안 하신다. 정청래는 머슴이다. 예? 이걸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이제 확인 사살을 해주는 이런 오늘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까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재인이 그 호적 정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짜로 이제 호적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는 놈이 있는데 정청래는 머슴이다. 확실히 교통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럼 문재인이 왜 이 교통 정리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를 친문 진영이 밀었다가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친문 패족되는 거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문 다섯 글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청래를 밀었다. 그렇다가 정청래가 대참패를 했다. 그러면은 친문제가 패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청래하고 같이 가면 다 죽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한 명 주인공이라도 살아남지. 근데 이 친문 오징어 게임은 그냥 다 죽는 거야, 진짜. 이러다 다 죽어야.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친문 진영이 정청래한테 배팅했다가 다 같이 죽게 생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친문 진영이 살 길은 뭐겠어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어야 돼요. 그죠? 친명 코스프레를 해야 돼. 친명 쪽으로 명파리밖에 없어요, 살 길이. 그 명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청래를 내쳐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를 내치고 친문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어서 자 친명 코스프레를 해줘야 명파리를 해야 다음 총선 때 여러분 공천도 받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저쪽 사람들만 쓴다고 보수 인사들만 쓴다고 징징거리던데 친문 인사들도 많이 등용을 했어. 아니 대표적인 게 김경수 아닙니까? 김경수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집권하시자마자 임명을 해가지고 김경수가 경남지사가 될 수 있도록 레드카펫 깔아주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김경수가 잠재적 경쟁자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을 사면해 준 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면해 준 거잖아요. 친문들을 뭘 안 챙겨줍니까? 그리고 전재수 장관도, 응? 전재수 시장도, 부산시장 되라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양수산부 장관 꽂아준 거 아니에요. 챙겨줄 거 다 챙겨줬어요. 솔직히 저는 열받을 정도로 챙겨줬다고 봐. 친명 쪽은 제대로 챙겨준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김용 전 대변인 이번 보궐선거 때 공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는데 정청래가 공천해줬습니까? 친명 인사들 중에서 지금 요직으로 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명 이재명 대통령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시절까지 함께했던 동지들 중에 지금 요직에 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김민석이 친명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는 오랫동안 민주당의 터줏대감 같은 인물이지 최근에 친명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강훈식이 친명이에요? 우상호가 친명이야? 홍익표가 친명입니까? 누가 친명이 있냐는 얘기야. 나는 누가 윤호중이 친명이에요? 장관짜리 하나 친명들한테 제대로 챙겨준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런데도 무슨 마치 이재명 친명들만 데려다 쓰는 것처럼 그런 약을 팝니까? 그러니까 맛조개라고 그러는 거야. 유실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정성호 장관 있구나. 정성호 장관 있네요. 아니 근데 정성호 장관 쓴 것도 제일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박아놓고 완전히 욕바지로 쓴 거 아니에요. 정성호 장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호 장관 욕바지 아닙니까? 검찰개혁 수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친문 욕바지를 한 거 아니야 그냥 정성호 장관이. 제일 그 힘든 데다가 박아놓고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고 이빨 다 빠지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있긴 있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확실한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각에 정성호 장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뭘 친문들을 뭐 안 챙겨줬다고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아주 이게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좋은 자리 다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진짜 그 문 5글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청래랑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대면은 이번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그렇게 총력전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님이 친문 쪽에 뭐 부채가 없는 거지, 그죠? 친문들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잔털까지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 아주 친문 패족을 시키자. 잘 됐다 아주. 문 5글자가 다 붙어가지고 정청래 당도표 만들겠다고 너도 나도 커밍아웃 해버리면은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면 된다. 무조건 이재명이 이기고 김민석이 이기는 선거예요. 이건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 뭘 쫄아. 무조건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쫀 거예요.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태세전환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고민정이 나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건 우리는 정청래랑 손절했다. 정청래하고 같이 안 간다. 우리 좀 챙겨줘라. 우린 이제부터 친명할 거다. 이걸로 입장을 바꾼 거다.